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게임주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게임주가 모두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역급 공모주인 시프트업 상장과 친작 출시에도 좀처럼 업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M, 하이브, JYP엔터가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브와 SM은 각각 개인 퍼블리싱 비용과 높은 제작 비용의 영향을 받았으며 JYP엔터는 스트레이키즈 컴백이 지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국내 관련주는 대마초, 남북 경협주 등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DXNVX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DXNVX는 지난 18일 자사 경구용 GLP-1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을 최적화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한 번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을 개발했는데 이 물질은 기존에 비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비만 치료제, 잠시 후 본 방송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약세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엔터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러 엔터주들 52주 신저가를 줄줄이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만 치료제 DXNVX는 연이틀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만 치료제도 훈풍이 깃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께 비만 치료제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트리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는 드렸지만 사실 웃지 못하는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힘들다가 결국 주 마지막까지도 힘든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진단이 너무 시급한데 그 중에서도 엔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도 인기 있고 에스파도 인기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52주 신저가 줄줄입니다. 뭐 실적 부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때문이었는데 아니 매를 맞아도 너무
오랫동안 맞는 거 아닌지 이제 좀 그만 맞을 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엔토즈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옥석 가리기는 투자자의 옥석 가리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터주의 위치를 제가 차트에 한번 표현을 해봐 드릴 텐데 내려오다가 바닥을 찍었는데 이 바닥에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변동성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내리고 거기에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볼 내용은 아니라는 거고 지수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서 어디에 닿았습니까? 2779.40포인트에 정확하게 닿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코스피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올라와서 안착해 줄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에 장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왜? 코스피가 올라와 주지 못하면 코스닥에서도 그렇게 큰 힘을 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수가 빠질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테마가 뭐였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나운서님 기억나시나요? 지수가 빠질 때 실물 경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아닌 상황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제약바이오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만으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유형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상승을 보여줄 때는 마찬가지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 심리가 점차 사그라들면 그것이 1차 파동이 되고요. 그다음 2차 파동이 나올 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는 말이죠.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2A, 2B, 3상까지 가는 그 기간이 짧게 잡아 3년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도 진작에 나와야 되는 그 계절과 기한을 지나서 억겁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매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매출이 나오는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대 심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아나운서님께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한 양이 매도한 양보다 많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날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내려갈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니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 네. 기준에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매수가 더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마이너스이냐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반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은 말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매수가 매도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항상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란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 매도벽을 세워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매도벽을 누군가 매수를 해야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도벽을 세워놓고 그 아래에다가 또 세워놓으니까 그 매도벽 때문에 매수를 쉬엄쉬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도벽이 고스란히 아래로 내려와서 바닥에 매도벽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매도벽만 매수로 뚫고 올리면 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벽이 없어진다. 그래서 매수량이 많지 않아도 오히려 매도가 많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제약바이오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10,000원에 팔고 싶어 했던 거 8,000원에 팔면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또 다른 매도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량이
절대적으로 많으면 하락한다라는 생각을 버려도 되는 테마가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는 굳건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테마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몇 가지 그 예시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네. 할 테마들이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 비만 시청자분들도 치료제, 그렇죠. 비만 치료제 빠지면 안 될 거고요. 면역 항암제, 항암제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글쎄요. 유전자도 들어갈 아, 거고요. 네. 그죠? 유전자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테마가 CDMO?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CDMO로 올라가는 주가보다 오히려 꿈의 수급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네.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CDMO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CDMO로 올라가는 주식은 많이 올라가봤자 15% 20%인데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비만 치료제 아직까지 시판도 안 했는데 비만 치료제라는 이유로 점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는 경우들을 보면 여러분 참 기가 차죠.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기가 찬 주식이 올라가는 거, 내가 생각했었던 그 시나리오 안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을 포착하시고 나서 시나리오를 변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찍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을 하시려면 국내장이 아닙니다. 미국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다 또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눌림목이 생기고 지지가 생기고 거기에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만큼은 국내 주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진 않는지 더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나오셔서 오늘장 힘들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장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도 내가 조금 웃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 저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부분인데 오늘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웃으실 수 있을 오, 겁니다. 네. 시초가 기준까지만. 아, 네. 거기에서 갭을 띄워놓고 주가가 어떻게 흔들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오늘 장 마지막에서 종가까지 가는 그 기간에 꽤나 많은 물량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섭섭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비교해봤을 때 물론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코스피를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3분의 2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윗단에서 매도를 끝낸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한번 그냥 놔둬보자. 우리가 안 움직이면 얘네가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산일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초가의 가격이 장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또 재밌는 테마가 생겼죠. 바로 마리화나 관련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신해서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이슈. 그렇다면 마리화나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아,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마리화나라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귀가 쫑긋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의 매매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으나 새로 변화되는 이슈가 생겨난다면 월요일 시초가는 마리화나 관련주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초가 쪽으로 했을 때 마리아나 꽤나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보는 탁월, 안목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당연히 토르기법이 있는데요. 이분께 내 종목 탈출 방법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성적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350% 상승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어마어마한 성적표, 힘든 장 속에서도 이 정도의 성적표를 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350% 상승률을 코앞에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토르기법에 있었습니다. 제가 토르기법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세 권으로 돼 있습니다. 한 권은 주식 사용 설명서, 초보들을 위한 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토르기법, 메가 토르기법, 오색선, 빛기둥이 담겨있는 매뉴얼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짝 안에 스르르르르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림도 정말 많고 그리고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써 있어서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면 더없이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가능합니다. 당연히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토르기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도 이 비만 치료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하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하면 펩투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비만 치료제 로슈가 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이 되게 잘 나와서인지 DXVX 연이틀 상한가 같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도 되게 강세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뭐 국내에 이렇다 할 이슈는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 내내 계속 비만 치료제 회자됐잖아요. 이게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부분 먼저 풀어보자면 토르기법 말고 오색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색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 매일같이 얘기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가온칩스가 나왔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이지만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 그리고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온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하락 추세, 올려놓고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우스와 가온칩스가 포착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계단을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최종 목적지는 내가 매수했던 그 핑크색 선입니다. 여기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계단이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올라오는 구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가 매수했던 그 물량을 내 본전에서 익절하는 방법으로 종목을 나오실 수도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 말이죠. 그러면 빠졌다가도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게 설렙니다. 이 구간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길래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메가토르 형광색 선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빠지고 빠졌죠. 그런데 매수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잡습니까? 파란색 저항선 뚫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매수했었던 그 가격을 기준으로 BEP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BEP의 익절을 잡는다면 첫 번째 추가 매수와 두 번째 추가 매수했었던 이 평균 단가의 물량을 익절해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이 나온 종목이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 추세를 그린 지 꽤 시간이 흘렀다면 이제는 바닥이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스윙이나 중기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두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파란색 저항선이 너무나 명확한 익절 자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파란색 저항선보다 위에 있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는 익절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매수하고 위를 봤더니 파란색 저항선보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아래에 있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익절 가격으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색선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나운서님 그러면 이 오색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표현하시려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자 했었던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네. 요겁니다. 그 책의 요거. 이름이 뭐죠? 요거 이름은 신호검색키 수식 적용 매뉴얼이죠. 네. 왜냐하면 이 차트에 표현하는 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식이라고 하는데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차트에 표현을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책 이름에 적어놨습니다. 받아가셔서 설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만 치료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펩트론 한 달 가까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다가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식약처에서 어디에 오송공장에 방문해서 실사했었다라는 내용도 이미 다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PT403과 PT404로 1조 원대 이상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도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왜? 왜 몰라도 되느냐? 차트를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이유. 올해 2월 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아주 쉬운 이슈였습니다. 뭐? 이웃나라 일본에서 먼저 비만 치료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식약처의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판매에 대한 불씨가 불거졌죠.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수 가격이 여기였는데 왜 샀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파급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4월 17일 날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매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22,550원이라는 파란색 선이 보이실까요?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날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펩트론이 어느 자리에서 반등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이 쭈쭈쭈쭈 올라오는데 오늘 시초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닿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4월 17일 날 매수한 것이 과연 저의 운일까라는 겁니다. 기적일까라는 거죠. 차트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가 무너지면 그것만큼 투매,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길게 했는데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세력들이 한다는 것이죠. 주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다라는 거,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펩트론 더 지켜봐도 되느냐? 당연합니다. 왜? 오늘 나온 장대 양봉의 종가가 최근 만들었었던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형성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시초가에 갭을 띄워놓고 개별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펩트론만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펩트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펩트론은 두말할 게 없습니다. 펩트론의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반등했습니다. 나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갖고 언제 지지하고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운일까요? 기적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운도 기적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기운만큼을 받아가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나도 이 토르기법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네, 유튜브 상담인데요. 오르스 테크놀로지고요. 24,500원에 비중은 현재 6% 갖고 있으신데 약수익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수익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일 말고 1200일까지 한번 늘려놓고 보죠. 과거에는 매수하셨던 그 가격 구간이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하고 나서 저항을 받았죠. 그런데 돌파하면서 지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한 가지 30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아 있는 위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 형광색 선이 바로 3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CXL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하락분이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종 목표 가격을 파란색 저항선보다 더 높이 잡아도 괜찮겠지만 분할익절을 생각하신다면 역배열 추세로 바뀌어있는 12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34,650원 파란색 저항선을 익절 자리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는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2차는 파란색 저항선.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전고점 넘어갈지 지켜보시면서 돌파했는데 다시 뚫고 내려오면 그때가 바로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4,650원 익절 자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색 선, 파란색 선 이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알려드려야 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도 한번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도 한번 내 HTS에 저 오색선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목은 고영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2,950원에 30%입니다. 네, 12,950원에 30% 고영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게 12,600원대 형성을 하셔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한번 예. 주셔보시겠어요? 제가 1월 달에 12,800원에 사갖고 24,400원에 팔고요. 네. 네, 기다렸다 많이 떨어지길래 13,000원 오길래 다시 매수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전문가님한테 상담하려고 상담 의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굳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목표가 다 설정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이 하도 쪽집게처럼 잘 맞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제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잡고 있는 목표가 한번 맞춰볼게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8,400원 정도? 그죠? 예. 예, 18,000원. 네, 18,400원 정도 잡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예. 뻔한 종목이잖아요. 자, 예. 첫 번째. 검사 장비 관련주죠. 그런데 고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 분석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고 영업이익도 준수하게 받아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영은 박스권 종목이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왜? 18,000원이라는 가격은 높이 측정한 게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화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박스권, 우리가 목표가로 잡고 있는 가격을 항상 넘어가요. 항상. 그러면 18,400원에서 익절해보겠다는 건 과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올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영이라고요? 딱 종목 상담 듣고 얼마시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저를 떠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전혀 걱정 안 되고 그리고 고영을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분을 빼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영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할 건 하나예요. 메가토르는 아래에서 떴습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 자리 뭡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뭐 하면 됩니까? 1차 추가 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내려오면 2차가 됐건 3차가 됐건 매수하면 되는데 우리가 목적으로 잡는 건 여기에서 물렸다? 그러면 이 자리를 목표가로 잡는 겁니다. 왜?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본전에서 첫 번째로 진입했었던 물량만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추가 매수했었던 그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이 물량은 어떻게 한다? 18,400원까지 보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제가 보는 것처럼 기업 분석을 봤을 때 흠잡을 때가 그렇게 크게 없다면 그 종목은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 익절 자리 18,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핑크선 그리고 파란 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매수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그리고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때 그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다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지지선 그리고 이 저항선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KNX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47,978원 11%입니다. 네, 47,978원 12%일까요? 1%일까요?
11%입니다. 네, 11%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계속해서 이렇게 평단을 낮추시거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 가슴 진짜 두드려 패고 싶죠, 막. 네, 네. 네. 자, 우선적으로 그냥 우리 감정 섞지 말고 종목만 냉혈하게 한번 볼게요.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지났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4월 16일이면 5월, 6월, 7월 16일까지는 절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7월 16일 지났죠? 3개월 딱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 뭐로 사신 거예요? 어떤 관련주라고 알고 사셨나요? 저기 2차 전지. 그죠? 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목줄이 간당간당한 이유가 뭐냐? 미국 대선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주가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떨어져도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KNS가 다시 원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버텨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 차라리 추가 매수라도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탈출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안 돼요. 상장된 지 이제 152거래일밖에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봤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내용은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신뢰를 못합니다. 여기 과거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14,30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곡선이 1차 상승 파동이라면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주려고 준비라는 이 바닥 구간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제 생각에는 9월 중순 정도쯤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13,000원 이탈하는 것까지 다 기준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색 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사실 시장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차트까지도 굉장히 잘 보시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AB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000원에 10%예요. 네, 25,000원에 10%입니다. 전문가님, 바이오 종목 너무 잘 다뤄주시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BL 바이오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유가 제약 바이오라 샀는데 제약 바이오를 조금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이걸 많이 그전에 샀다 팔았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수익을 좀 괜찮게 보셨었나요? 네. 자, 그러면 얘기 그만할게요. 자,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거래 대금이 줄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주가 버텨주고 있죠? 네. 그럼 ABL 바이오 어떻게 된다? 파란색 저항선 넘어간다예요. 그러면 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세요. 왜? 언제 갑자기 시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윗단에 있는 3만 원에서 먼저 반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만 1,000원까지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몇 틱만 올라가면 3만 1,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돌파하는 날 종가가 3만 1,000원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3만 1,000원보다 높으면 익절할 필요 없고요. 3만 원에 매도를 하고 3만 1,000원을 넘어섰는데 윗꼬리만 달고 3만 1,000원 아래로 빠지면 한 번 더 절반을 또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디? 27,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ABL 바이오는 지금 이 위치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34,800원이라는 저항이 위에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단은 한번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지켜보면서 익절을 잡아보자라는 게 제 관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25,000원보다 조금 낮은 2만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너무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만 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 27,400원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마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있잖아요. 그날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땅 하고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이라 하면은 2,500개의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한 권은 기본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권은 매뉴얼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살짝만 열어봐도 굉장히 글자도 큼직하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시청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토르기법 외쳤잖아요. 아직 토르기법 자료를 안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내가 이걸 왜 받아가야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토르기법 차트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면 저의 또 개구장이 끼가 또 살아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TV 화면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의 눈동자가 왼쪽으로 굴러가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질문할 겁니다. 자, 토르 기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원칙 또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가요? 큰 폭의 상승?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준봉이 포착된 날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나요? 평소보다 많아야 된다. 그렇죠. 네. 마지막 3번째.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몇 거래일 이내에 포착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던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캔들 2개 또는 3개라고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시간을 질질 끌고 가면 그만큼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기대했었던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투매를 일부러 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봤을 때 기준봉을 기준으로 3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다시 반등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기준봉의 종가였었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포착된 기준봉 이후로 캔들 2개 또는 3개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의 모양이 포착되어야 된다는 게 제 토르 기법의 근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빗기둥이 나오는 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게 되시는데 이 빗기둥이 나오는 날을 포착하게 해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 선물이 어떤 책자일까요? 바로 이거겠죠. 이렇게 3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기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뉴얼로 또 담겨 있습니다. 이거 바로 신호 검색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호 검색기 아닙니다. 아니, 토르기법. 네, 토르기법. 토르기법을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토르기법 초청하는 방법은 바로 요거인 것 같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 적용 매뉴얼 맞죠? 네. 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시장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런 수식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제 토르 신호는 조건 검색식을 총 5가지를 합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준비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종목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엑스큐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개통하실 때 그 핸드폰에 넣는 칩셋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걸 유심이라고 하는데 그 유심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SKT와 KT에 NFC 유심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슈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론을 할 겁니다. 국내 유심 벤더 중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냐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AED 제조사인 CU 메디칼을 인수했습니다. 심폐소생기라고도 하죠. 근데 이 AED의 캐비넷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 건 작년이에요. 작년 8월에 영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웰메디칼과 AED 캐비넷을 유럽 전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독점 계약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계약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거예요. 230억 규모의 자금 조달 때문이라고 적어왔습니다. 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80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로 들어온 게 3회차와 4회차를 합쳐서 150억이 12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죠. 기존 최대 주주 절대 우위의 지배 구조가 상실될 정도로 FI 측이 손쉽게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적어온 것은 뭐다? 이 기업 시가총액이랑 비교해 봤을 때 들어온 물량이 자금 조달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와 FI 재무적 투자자와의 관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둘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손쉽게 내 주식을 넘겨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토르 신호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작전을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무언가 거래량을 붙이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신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162%라고 생각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제 7거래일, 8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이 말이 되냐라는 거죠. 자, 600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그 어디에도 빗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착이 됐다라는 건데 이 종목 영업이익이 5억 벌었다가 2, 3억 까먹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는 유심 판매 업체가 말이죠. 자, 마지막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가끔씩 한 번씩 정신줄을 놓고 주가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올릴 때도 빠르지만 내릴 때는 더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물리지 마시라고 오늘은 엑스큐어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 종목 엑스큐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 종가 베팅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도 테마뿐만이 아니라 리뷰 종목으로 엑스큐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소문도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을 사서 뉴스에 파는 건 어떠실까요?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든 기법 자료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꼭 꼼꼼히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